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가 오대산 월정사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1,500여 사부대중이 천년숲길에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수월 관음도를 비롯한 고려불화와 일광삼존상 등 불교 유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토 만다라 원판 판목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다음 달 2일 개막합니다. BBS 불교방송이 풍성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을 TV와 라디오로 편성했습니다. 룸비니 순례 다큐멘터리와 원효대사 미니 시리즈 등이 선보입니다. 깨달음을 찾아 속세를 떠난 아들과 병든 어머니가 떠나는 둘만의 여행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불효자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인류 평화의 공심을 걷기 수행의 마음방생으로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은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가 오대산 월정사 일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과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등 1,500여 사부대중은 천년숲길에서 평화를 기원했고 조계종 초대 종정 하남대종사 탄신다래제 동참해 조사들의 가르침도 새겼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월결사 월정사 평화방생순례가 오대산 월정사 명상마을 옴비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입제식에 앞서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의 전통 민속무용 공연이 펼쳐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과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원로위원 자광스님,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총무원 부실국장 스님 등 스님들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 한환기 평창군수,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여야 정치인, 전국 각지에서 온 불자 등 1,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자승스님은 포교원장 범해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세상의 평화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시작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생이며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열어가겠다는 소원을 세워 걷는 수행으로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마음의 방생으로 생명 존엄의 순례 공덕을 찾아 급변하는 시대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순례에 동참한 분들의 원력의 마음 따라 세상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무생명이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기운이 솟아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 평화, 행복의 물결이 또 생명의 큰 생명의 물결이 온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 우크라이나 또 이 사태, 이 전쟁을 종식하는 이런 기운으로 거듭 솟아나리라 하는 이런 원력찬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명상마을에서 시작한 순례길은 전나무 숲길을 따라 월정사로 이어졌고 월정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닌 하남당 중원 대선사 147주년 탄신다래제에 참석해 추상 같은 선풍과 승가 오칙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순례단은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9.5km 구간 천년숲길을 걸으며 청량함과 행복한 기운을 만끽하며 순례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너무 평화롭고 전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정말 이게 마음 편하고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구에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데 속히 평화로운 세상이 와서 온 지구인이 행복한 세계가 되기를 기원해봤습니다. 문수성지 상원사에서 회향식을 하고 총도감 호산스님의 방생 축원으로 월정사 평화방생 순례를 마친 순례단은 다음 달 25일 백양사에서 순례를 이어갑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문화유산과 미술품 기증 1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계의 큰 관심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시장에선 실물 범종의 종소리 속에서 수월 관음도를 비롯한 고려불화와 일광 삼존상 등 불교 유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귓가를 스치는 은은한 범종 소리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 전시회 개막을 알려줍니다. 불구 범종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소리로 전달해 지옥 중생까지도 제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보 성덕대왕 신종의 이 소리는 이건희 컬렉션의 감동을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소리를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입자가 퍼지는 모습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고려불화 수월 관음도는 700년의 시간을 머금으며 화폭 가득 빼어난 섬세함에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삼국시대에 제작됐다고 믿기지 않는 너무나 섬세한 국보 일광 삼존상도 저절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시대별로 모아진 각종 불교 경전은 삼성을 세계적 IT 기업으로 이끈 고 이건희 회장의 기록 문화에 대한 집념이 느껴집니다. 국내에 처음 선보인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은 빛과 음악이 어우러져 감동을 더합니다. 말년에 급격히 시력을 잃으며 급기야 아내와 아들까지 떠나보낸 모네의 대표작에서 추상화의 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네보다 앞서 우리 땅에 살았던 겸재 정선이 남긴 인왕 재색도 인왕산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손에 잡힐 듯 표현했는데 빛보다 물을, 자연에 대한 관찰을 넘어 산하대지와 한몸이 되고자 했던 가치관이 엿보입니다. 인내와 끈기,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황소를 근대의 이중섭은 힘찬 선으로 그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냈고 바로 옆 대형 화폭에 담긴 운보 김기창의 소와 연희는 추상 형태의 거친 질감으로 선조들의 자연관이 우리네 추상에 녹아들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추상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하면 기하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단순화하고 수치화해서 변화무쌍한 자연을 내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기증 1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이건희 컬렉션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속에 동서양의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의 땅 정토를 나무에 새긴 세계 최고 수준의 정토 만다라 원판 판목을 볼 수 있는 전시가 개막합니다.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6월 26일까지 영원한 행복의 세계 동아시아 정토 판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한국과 중국, 일본, 티베트, 베트남에서 제작된 고파나 70여 점이 전시되며 특히 일본 도쿄의 사찰 중상사에서 1845년에 제작된 관경 만다라 판목 작품도 공개됩니다. 해당 작품은 가로 세로 1m가 넘는 대작으로 대형 3번 나무 3쪽에 부처님의 정토를 정교한 조각으로 새겨 판각술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6세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원해 만든 걸로 추정되는 정토 만다라 다색 판화를 비롯해 500여 년 전 조선에서 만들어진 덕주 사본 아미타경의 아미타 레영도 등도 처음으로 관객들 앞에 선보입니다. 세계적인 인기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본찰 조계사를 다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RM은 지난 26일 서울 조계사와 미술관 등을 다녀갔고 특히 조계사 경내에 내걸린 연등을 배경으로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RM은 최근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전시한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관람해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앞서 BTS 멤버들은 경주 불국사와 여수 향일암, 강화 보문사 등을 참배한 사진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BBS 불교방송이 인도 성지 룸비니 순례 다큐멘터리와 원효대사 미니 시리즈 등의 특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BBS TV와 라디오에서 만나는 부처님과의 거룩한 만남 속에서 봉축의 향연은 더욱 풍성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BBS 불교방송이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당일인 5월 8일까지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으로 불자와 국민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BBS TV는 5월 2일 낮 12시 30분 조계종 6교구본사 마곡사 말사인 청주 대각사의 석가모니불 입상과 신중목 탱화 점안법회를 녹화 방송합니다. 이어 3일 낮 12시 30분부터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룸비니로 향하는 고행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2552년 만의 귀향을 선보입니다. 3일 저녁 7시 30분엔 인천불교 총연합회에서 주최한 연등축제가 마련돼 봉축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BBS TV는 최근 방한한 중국 위양종 구대조사 제자 영화선사를 밀착 촬영해 5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영화 스님이 지도하는 명상 수행법 등을 한국 불자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It may sound angry, but it's not angry at all. You may spank the son real hard.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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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son is crying, oh my heart, it hurts! But you know inside, we're not angry at all. 6일 오후 4시 30분엔 선엽 스님의 한방약차, 차 한잔 하실래요가 전파를 타 다양한 맛과 효험을 가진 한방약차를 소개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전인 7일 낮 11시 30분엔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가 방송돼 세계적인 불교 유산인 천불천탑과 그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시청자들과 함께 풀어나갑니다. 특히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연속 오후 6시 30분엔 미니 시리즈 드라마 8부작 원효대사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KBS에서 방송 당시 역사성과 시대적 상황을 잘 표현한 작품인데다 신라시대 고승 원효를 화랑과 승려, 사상가 등 세 개의 관점으로 그려내 벌써부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음의 방생을 통해 평화를 기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자 BBS TV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BBS 라디오도 5월 6일 오후 5시 5분부터 인기 프로그램 무명을 밝히고에서 호서대학교 김홍근 교수를 초대해 마음 공부를 통해 내 안의 부처를 깨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8일 저녁 7시부터는 음악이 흐르는 풍경이 선사들의 수행 에세이와 수행자의 어머니,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의 이야기, 봉축 노래 등을 듣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꾸몄습니다. BBS가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하는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대전경찰청 불자회가 마련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가 대전경찰청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3,700명 대전경찰이 더 안전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경승지단장인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대신해 법석에 오른 대전 고산사 주지 규봉 스님은 법회와 신행생활에 더욱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당부하며 경승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점등법회에는 대전불교 총연합회장 지광 스님을 비롯해 대전경찰청 경승 설문 스님, 효원 스님, 이상탁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이동헌 경찰청 불자회장 등도 동참했습니다.
경남경찰청 경승연합회와 법우회도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하며 이 땅의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신관대강당에서 봉행된 봉축법회에서 남해 보리암 주지 성조스님은 경찰 불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수행정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는 경남경찰청과 도내 일선 경찰서 경승실장 스님들과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예산군 주지협의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해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봉축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향천사 회주 법정대종사,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 충남경찰청 경승지단장 도신스님, 종회의원 정범스님, 김동락 예산경찰서장 등은 예산경찰서에서 봉축 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예산우체국 광장에 마련된 봉축탑까지 각자 준비한 등에 불을 밝히고 제등 행진을 펼쳤습니다. 이어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가 새겨진 봉축탑에 불을 밝혔습니다. 대구도심 최대 교육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대관음사는 대관음사 대구 큰절 노천법당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등불도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게 등불이면은 지혜의 반대는 뭡니까? 문명이잖아요. 문명을 밝히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를 밝히려면은 우리들이 경전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등식에는 주지 서일 스님과 김상길 총동문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회 임원들이 참석해 부처님 자비와 지혜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깨달음을 찾아 속세를 떠난 아들과 병든 어머니가 떠나는 둘만의 여행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불효자가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효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격인 마가스님의 모찌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났는데요. 영화 불효자 VIP 시사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40여 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어머니에게 손발이 되드리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은 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지금 어디가 제일 안 좋아요? 나만 참아보면 다 편해. 마가 스님이 지난 2년간 92세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아들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영화 불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픈 가정사를 겪으며 어머니에게 품었던 서운한 마음은 촬영 기간 자연스레 풀렸습니다. 그 제가 따지듯 물었어요. 왜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주셨나요? 버릇이 잘못될까 봐서 그랬대. 그런데 자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불교에 대한 선입견이 바뀔 것을 기대했습니다. 출가는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 그 수행 정진할 동안 주변의 인들과의 그 만남을 좀 자제하면서 수행을 하시는 거고, 불교만큼 부모님의 어떤 그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을 하는 종교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상영 시간 75분 내내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간신히 몸을 움직여 신을 싣는 시작 장면부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영화 속 주인공으로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어머님을 저를 위해서 엄청 헌신하셨는데 저는 어머님께 제대로 해준 게 없다 싶으니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예, 정말 해안으로 남습니다. 불교 방송을 듣다 보고 내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막내딸이 지금 스님입니다. 예, 그런지 하여튼 시작부터 지금 눈물이 나서 지금 휴지 같아 계속 적고 있고.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효를 대신한 마가 스님이 꼽는 이 시대의 효자는 누구일까? 가장 좋은 효는
부모님의 근심 걱정 안 끼쳐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해나가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멋있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불효자는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버이날인 다음 달 8일 하루 전국 12개 도시 상영관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후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하고 전국 4차를 돌면서 시사회를 가진 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스크린에 걸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경주 캠퍼스 명칭을 와이즈 캠퍼스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 등 학내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344회 이사회를 열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등 13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경주 캠퍼스 명칭을 와이즈 캠퍼스로 변경하고 서울 캠퍼스 중장기 발전 계획인 동국 미래비전 2040 수립 보고 등이 이뤄졌습니다. 동국 미래비전 2040은 종립대학의 무형 자산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마련 계획으로 세계적 불교 중심 대학의 역할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연등회가 동국대학교에서 열리고 108배 기부 릴레이를 통해 장학금 15억 원이 모연됐다며 이는 학교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부처님 자비를 전하고 있는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노후가정 정비에 나섰습니다. 서울 조계사 소속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을 찾아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 등 올해 첫 집수리 봉사를 진행하고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도배, 장판, 문짝 교체, 싱크대 교체, 화장실 교체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또 CMS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지난 2018년 서울 조계사에서 발족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으로 해마다 20여 가구 이상의 사회적 약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의 가가호호 포근한 우리집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했고 올해는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아미타 극락도량 금강산 건봉사가 불교교양대학 입학법회를 봉행하고 2년 동안의 불교 교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고성군 간성읍 건봉사 포교당에서 열린 입학법회에는 학장 현담스님과 금강삼사 주지 정담스님, 포교당 주지 원담스님 등과 한명준 고성군수 입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바른 길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불과 해탈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는 길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불교대학은 바로 이 길을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건봉사 불교대학은 2년 과정으로 불교 기초교리와 불교 문화, 불교 예절, 부처님 생애, 금강경 독송, 천수경 등의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돼 온 제주불교 연합합창제가 제주아트센터에서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합창제 일부는 광명사 연화합창단과 관음사 자비량 문화예술단, 태고연합합창단의 연합무대로 꾸며졌고 2부는 법화 부름봉사단과 금붕사 나유타 합창단, 제석사 바라밀 합창단의 연합무대로 펼쳐졌습니다. 또 보리수 어린이 합창단, 제주불교 우담바라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공양도 지도법사 성우 스님의 지휘 아래 펼쳐졌습니다. 이번 합창자는 참석한 스님들과 지휘자, 합창단이 마음을 한데 모아 부처님을 찬탄하는 무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의 올해 두 번째 평화 방생순례가 오대산 월정사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인류 평화의 염원을 걸음마다 전한 이번 순례가 갖는 의미는
마음 방생에 있다고 할 건데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최상의 방생이자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마음 방생의 의미를 돌아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바깥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